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큰 하루이다 보니까 더 많이들 좀 힘드신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하루인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좀 지나면서 내년에 뭐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주면서 또 견조한 이런 경제 흐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긴축에 대한 또 우려감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쪽으로 또 눈을 돌려보더라도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또 이런 소화 기관으로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또 제한된 그런 좀 부정적인 좀 이슈들을 지금 소화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뭐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뭐 우리가 좀 앞으로 내년에 막 상반기에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사실 이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GDP도 미국 GDP도 3분기 GDP도 그래도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은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내년 한 1, 2분기 정도만 잘 대응을 하고 난다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상승장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우리가 잘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개별 종목 장세를 당분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뭐야 1분기 정도 최소한 빠르면 1분기 아니면 2분기까지도 우리가 좀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메가 ECS라는 종목이 최근에 편입한 이후에 거의 44%에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 테마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올라갔을 때마다 좀 차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밤에 11시 30분부터 밤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전일 캔들의 저점이죠. 최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기울기가 높은 상황에서는 일정 비중은 좀 이렇게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TYM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기계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CS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디안컴퍼니 CEO가 뭐 이렇게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자,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좀 있죠. 이 실적 성장 대비해가지고 이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상당히 낮다라는 다른 동종업계에 대비해가지고 동종 경쟁업체들 대비해가지고 좀 PER이 낮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정말 지금 가격대도 사실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2%대의 눌림 그리고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면서 2차 목표가 3,15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것도 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편집했던 종목인데요. 이 핀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바닥주에서 좀 고개되는 종목인데 오늘 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3%대 정도까지 4%까지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다가 지금 한 약보합으로 다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도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가 좀 보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27일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만 잘 지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이런 저점 매수세 유입이다, 뭐 반발 매수세 유입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로 좀 올 시장이 반등을 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를 조금은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보유하면서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좀 바닥에서 좀 거래 터진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가는 9,530원이고요. 종목명은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워낙 이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좀 워낙 시장 흐름이 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좀 바닥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거래량이 좀 최근에 이틀 전에 좀 터진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오늘은 좀 시장 이슈를 좀 타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선은 지금 오히려 이런 자리가 저는 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물론 지난밤에는 미국장이 좀 어려웠지만, 그 전날에, 이틀 전이죠. 이 나이키 실적이 상당히 또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또 반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쪽에 대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불식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디다스, 그러니까 나이키와 더불어서 글로벌 이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디다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8%에 가까운 거의 말 그대로 그냥 아디다스 쪽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발이나 스포츠 의류 같은 이런 OD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아디다스의 이 CEO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CEO가 바뀌면서 뭐 신제품을 더욱더 라인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라인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최근에 서서히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자리라면은 사실 뭐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뭐 거래량도 최근에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거의 한 5배에서 한 8배, 9배, 10배 정도의 수준이 거래량이 이틀 전에 좀 터져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충분히 만약에 이전에 장대 한봉,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이틀 전에 장대 한봉의 저점 이하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쪽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조금씩 또 늘어날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라고 포인트를 사실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쪽으로 가게 된다면 물론 1월 달과 2월 달에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결국에 이런 의류나 이런 스포츠 의류나 아니면 신발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소비 쪽 관련된 시장을 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쪽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해 가지고도 또 나름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성장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에 가까운 올해는 거의 4%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수익성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또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나마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실적 성장입니다.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야 조금은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중기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물론 지금 시장이 이 투심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른 이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싸냐 안 싸냐 즉 뭐 PER이나 뭐 PBR이나 EV/EBITDA나 이런 다양한 이런 멀티플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과거에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이 PER 흐름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이전에는 13배 정도까지 갔던 수준이 지금 5배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플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사실 비싸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선행 PBR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장부상 가치, 이 순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1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 갔다 이 기업을 팔더라도 1배 수준에서 거래가 돼야지 그게 딱 그 자산 가치만큼 평가를 받는 건데요. 지금 1배 이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팔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PBR도 지금 1배 수준 이하에서는 과거에서도 1배 수준 이하에서는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을 했던 그런 이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1배 정도 수준 이하에서 PBR이 선행 PBR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에서도 좀 싼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 종목을 보니까 그
이제 작년에 고점이 22,150원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9,500원이니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가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베트남 쪽 관련해 가지고 가동률이 또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시장에서 막 크게 이슈를 부각받을 정도의 사실 테마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 변동성이 좀 큰 상황에서는 또 너무 이런 또 테마성 종목들도 물론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또 괜히 섣불리 또 들어갔다가는 또 큰 변동성을 좀 우리가 경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오늘 당장은 좀 이슈받지 못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다음 달 정도까지도 저는 좀 수익률 싸움에서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보다는 오히려 좀 다음 달 정도 이후를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4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98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